안녕하세요. 닥터감치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있죠. 제 주변에도 제 주변 지인들, 저희 부모님들도 백신을 맞고 있어요. 자, 화이자 백신의 결과는 3상 중간 결과가 작년 말에 발표됐어요. 1년 전쯤에 발표됐죠. 작년 말 6개월 됐네요. 3주 간격으로 2회 접종했더니 코로나 걸릴 확률을 95%나 줄이더라. 그리고 간단한 부작용들이 있었어요. 맞으면은 저도 화이자를 맞았지만은 어깨가 굉장히 아파요. 그다음 면역 반응이 어깨 쪽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 가까운 림프절에 싸울 수 있는 병사들을 모집하거든요. 그러니까 겨드랑이 쪽에 림프절 병증 막 붓고 아프고 막 이럴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좀 심각한 부작용인데 심실이 막 두근두근 뛰는 부작용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 대부분 간단하게 넘어가는 경우도 많지만은 이게 심해질 경우에는 사망의 위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다리 감각 이상 같은 것들이 있었고, 자, 사망은 백신에서 2건이 있었는데 대조군에서 4건. 이거 연구 결과 발표한 거로 지금 얘기 드리는 겁니다. 자주 듣는 말 있죠. 인과관계 없음. 인과관계 없음. 넘어갑니다. 자, 아스트라제네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아스트라제네카. 자, 2020년 12월에 중간 결과를 발표했죠. 자, 처음에 이런 게 있었어요. 처음에 낮은 용량을 줬다가 자, 일반 용량을 줬더니 예방 효과가 90%였다. 그리고 일반 용량 줬더니 예방 효과 62%였다. 그래서 야, 처음에 저용량 주고 나중에 일반 용량 주는 게 더 효과가 좋지 않냐 했더니 그게 맞냐 아니냐? 그게 아니었다. 알고 봤더니 더 중요한 거는 접종 간격이었다. 12주 간격으로 접종 간격을 잘 해야지 예방 효과가 높았고, 접종 간격을 무시해서 접종을 했더니 61%의 예방 효과가 있었다.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는 접종 간격을 잘 지켜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방 효과를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자,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가 처음 이거 연구하다가 연구가 갑자기 중단됐어요. 뭐 중대 부작용 뭐 가능성이 있어서 연구가 중단됐는데 이게 척수염이었거든요. 횡단 척수염. 그 다음에 또 40도 이상의 고열이 있었고, 사망은 접종군에서 1건, 대종군에서 3건 있었는데 인과관계 역시 X. 글쎄 뭐 인과관계는 뭐 사실 증명하기가 너무 어렵죠. 자, 척수염을 한번 볼게요. 척수에 이렇게 하얗게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어디에 염증이 생기냐에 따라 증상이 다르겠죠. 이 척수가 지배하는 신경, 이 척수가 지배하는 신경의 범위, 이 척수가 지배하는 뭐 횡격막, 늑막 같은 걸 지배할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각각 증상이 달라요. 손발의 감각 이상, 그다음 방광의 이상이 있거나 뭐 그렇게 침범하는 부분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증상이 아주 다양하다. 근데 신경학적 이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어떤 원인이 있냐? 이거는 백신 원인에 이렇게 딱 대놓고 적혀 있어요. 백시네이션. 자, 백신. 그다음에 바이러스 감염. 그다음 자가 면역 질환. 결국엔 이런 거예요. 내 면역 세포가 적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내 척수를 적으로 인지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 척수 신경이 좀 벗겨지는 거죠. 이게 신경이 싸고 있는 막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게 벗겨지면서 제 기능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죠. 이게 아주 광범위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망의 위험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케이스들이 일부 보고됐다. 예방접종을 합니다. 주사를 통해서 얘가 백신이에요. 좀 생긴 건 이렇지만 얘가 백신 주사 내용물을 주입했습니다. 그러면 몸에서는 단백질을 만들어요. 이런 단백질을 만들어서 이 단백질을 내 면역세포가 인지를 해요. 그런데 야, 내 면역세포를 인지해야 되는데 얘를 비슷한 놈으로 인지하는 거예요. 저 녀석도 적인 것 같은데? 라고 인지를 해요, 얘를. 그래서 얘를 공격하게 되는 거죠. 예상 이외의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척수염이라는 거죠. 모더나는 볼게요. 3상까지 했고 올해 2월에 발표했고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을 했더니 예방 효과가 94%, 중증 부작용 대조군과 시험군에서 차이가 없었다. 즉 주사를 맞나 안 맞나 중증 부작용이라고 할 만한 건 없었다는 거고, 안면마비 증상이 2건이 있었는데 대조군에서도 3건이 있었어요. 뭐 크게 의미를 둘 건 아니라고 생각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그 다음에 요즘 젊은 남자들이 가장 많이 맞는 얀센을 한번 볼게요. 삼상이 4월에 발표됐죠. 위중증으로 갈 확률이 66% 감소 효과예요. 그러니까 내가 걸렸을 때 위중증, 그러니까 사실상 가볍게 앓고 넘어가면 대부분 문제 없는데 위중이나 중증으로 넘어갔을 때 굉장히 위험하고 사망할 수 있는 게 크게 문제되는 거잖아요. 그 예방 효과를, 그 위험도를 66%나 낮춰줬다. 근데 이게 좀 지역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어요. 미국에는 효과가 74%나 있었는데 라틴 지역으로 갔더니 64%, 남아공으로 갔더니 52%. 효과가 점점 떨어지죠. 이 차이가 뭘까요? 자, 여기 브라질 변이 있겠죠? 남아공은 무슨 변이 있나요? 남아공 변이 있겠죠?
변이에 따라서 아마 감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접종군에서 사망, 대조군 사망 역시 인과관계 없었다. 자, 얀센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얀센은 장점이 있어요. 얀센은 전체적으로 큰 틀이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비슷해요. 그리고 장점은 한 방에 끝낼 수 있어요. 그 물량 확보도 좋죠. 30대 빨리 맞춰서 30대 주로 남자들 많이 맞고 있죠 요즘에 빠르게 접종을 완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런데 효과가 아까 무슨 화이자 모더나에 비해서 떨어진다. 중증 예방 효과가 떨어지고 백신의 예방 효과 지속 시간이 다른 백신에 비해 떨어질 걸로 생각돼요. 그 다음에 혈전 위험이 있죠. 미국에서는 100만 명당 1.4명이 보고된대요. 근데 그 100만 명에 내가 걸리면 정말 운이 없는 거죠. 사회적인 그런 대승적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죠. 요 백신은 큰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득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운 없게 나는 아무 질환도 없는데 이 백신을 맞아서 1.4명이 들어간다는 거는 공리주의에는 납득이 되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맞지 않죠. 이 혈전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뇌졸중도 생기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뭐 사회적인 판단이죠. 이런 것들은. 자, 넘어갑니다. 자, 노바백스 이거는 우리나라에는 아직 들어오지 않아서 익숙하지가 않죠. 다들 언론으로 연구 결과를 보고했어요. 자, 변이가 없는 경우에 예방 효과는 아주 좋은데 변이가 심해질수록 예방 효과가 뚝뚝 떨어집니다. 이런 단점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저기 화이자 백신을 맞으면서 받은 안내문이거든요. 백신별 부작용을 한번 볼게요. 자,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가 있죠. 자, 부작용 얼마나 많았으면은 30% 이상이에요. 이렇게 돼 있고 아스트라제네카. 일단 아스트라제네카 맞은 분들은 되게 아파해요. 두통, 근육통도 심하고 오한도 있고 관절통도 있고 오심 권태감 있고 막 이게 한 이틀 정도 가죠. 대부분 호소해요. 대부분. 화이자도 1차 때는 크게 그런 증상은 없는데 2차 접종 후에 저도 그랬고 굉장히 몸살이랑 근육통, 두통, 오한 때문에 힘들었어요. 이것도 꽤 많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스트라제네카에 비해서 빈도는 떨어진다. 그리고 얀센도 지금 거의 아스트라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얀센 맞으신 분들 조금 후기 좀 올려주세요. 저도 후기를 많이 듣긴 했는데 거의 아스트라제네카 맞았던 분과 비슷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느꼈던 바로는 그 아스트라제네카, 파이자 뭐 이런 부작용 표를 이렇게 저한테 주는 거예요. 이거 저는 맞으러 갔는데 저한테 이걸 표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열제 있죠, 해열제. 자, 그러면은 부작용이 있으니까 열나니까 해열제를 먹어야겠죠. 타이레놀을 쟁여놓겠죠. 타이레놀을 재워두면서 뭐 당연히 열나고 힘들 거 하니까 먹죠. 너무 힘드니까 먹어야죠. 근데 이런 얘를 백신이라고 봅시다. 제가 좀 그림을 좀 그런데 얘가 백신이라고 보는데, 자, 백신을 맞으면은 면역 반응이 일어나죠. 면역 반응. 그 면역 반응을 중개하는 녀석들이 이런 사이토카인들이에요. 이런 중개. 얘는 중개자 역할이에요. 중개자 역할. 어떤 세포도 데리고 오고 누구도 데려와서 내가 항체를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중개자 역할을 하는데 해열제를 먹으면은 요 중개 반응이 떨어진다. 그게 중론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타이레놀이 다른 해열제에 비해서 좀 덜하다. 뭐 그래서 타이레놀을 권유하는 거죠. 일단은. 자, 그렇기 때문에 먹는 거고 열이 막 심하고 너무 힘들지 않으면은 면역 반응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해열제를 가능하나 먹지 말라는 게 일단 이론적인 근거예요. 이론적인 근거. 자, 이것도 의견이 너무 분분해가지고요. 이게 또 반론도 있고 막 그래요. 어쨌든 이론적인 근거는 이렇다는 거 알려드릴게요. 저는 뭐 어떻게 하나 얘기를 못 하겠네요. 일단 저는 먹었습니다.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고 막 이틀 동안 너무 이런 찝찝한 기분 처음이었어요. 그 백신 맞고 느꼈던 그런 감정 중에선 처음이었습니다. 자, 이미 많이 투여된 나라로 한번 가봅시다. 뭐 어떤 나라 생각나세요? 이스라엘 지금 막 난리 났죠. 파티하고. 자, 471명 화이자를 완료했어요. 2차 접종까지 완료했을 때 유증상 감염을 예방하는 확률이 95%나 돼요. 근데 무증상 감염까지 예방하는 91%. 이번은 엄청나게 줄여요. 사망 예방하는 효과도 엄청나게 줄여요. 그래서 지금 사망자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감소 추세죠. 자, 미국으로 가봅시다. 모더나인 화이자를 맞은 mRNA 계열의 백신을 맞은 환자들을 쭉 추적해 볼게요. 일선에 있는 의료 종사자를 분석해 본 결과입니다. 1회 접종으로 80% 예방, 2회 접종으로 90% 예방,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분석했을 때 2회 접종으로 입원을 예방하는 효과가 94%. 예전에는 100명 입원했다면 6명밖에 입원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효과죠. 그러면 제가 정책 위반자라면 어떻게 할까요? 백신 다 맞으라 그러겠죠. 저라도 제가 정책 위반자라면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영국의 의료기관 종사자를 한번 봅니다.
화이자 1회 접종 시 예방효과 70%, 감염에 대한 예방효과 2회 접종 시 85% 예방하더라. 뭐 아주 막 엑셀런트한 결과죠. 자, 근데 이런 반론이 제기되죠. 야, 어차피 변이되면 너 무용지물인 거 아니냐. 변이돼서 그 백신 안 들으면 어쩔 건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주 근거 있는 얘기고 헛소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근데 백신 무용론이 제기되는데 지금 주요 변이라고 불리는 영국 변이, 남아공 변이, 브라질 변이 한번 볼게요. 자, 화이자 모더나는 남아공 브라질에 대해서 중화능이 낮다고 해요. 그러니까 중화항체 형성이 낮다고 얘기가 되고 있죠. 그 아스트라는 남아공 백신에 무용론이 있어요. 예방 효과가 거의 나지 않는다는 보고가 있어요. 근데 영국 변이에 대해서는 중화능은 떨어지나 예방 효과는 높았다. 그러니까 중화 항체 형성하는 그런 능력은 떨어지나 예방 효과는 그래도 뭐 할만하더라. 그 다음에 요 영국과 남아공 변이가 아주 유행하고 있는 카타르로 가봅니다.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어요. 영국 변이에 대한 예방 효과는 89%, 남아공에도 들어요. 75%. 위중증이나 사망을 예방하는 효과는 거의 100% 보였다는 건데, 자, 중요한 거는 변이가 되면은 효과는 떨어지죠. 그쵸? 주요 변이가 있으면 효과가 떨어진다. 자, 맞는 말입니다. 백신 무용론 충분히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주요 변이에도 예방 효과는 현재까지는 주요 변이에도 예방 효과가 높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권하지 않을 이유는 없어요. 근데 나중에 어떤 변이가 또 나타날지는 아직 모르니까. 자, 그거를 대비해서 그럼 우리 인간은 넉넉고 있나? 인간들 지금 바이러스 대결이죠. 인간은 넉넉고 있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부스터샷을 준비하는 거죠. 부스터샷. 자, 시간이 지나면은 백신에 대한 면역 반응이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변이에 대한 예방 효과가 낮아지고 새로운 변이가 또 나타날 거죠.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이 변이주에 대해 듣는 수정 백신을 한 대 더 맞는 형태로 갈 겁니다. 결국에는 백신을 한 번 더 맞게 될 것이다. 아, 진짜 싫어요. 이틀간 엄청 아팠다고. 너무 아팠다고. 또 맞으라고. 수정 백신을 만들어서 부스터를 낳겠죠. 그 변이에 대한 대응도 있고. 어쨌든 그건 할 거고. 백신 부스터는 언제 맞냐? 모르죠. 아직 모르죠. 그 언제 맞냐는 내용에 대해서는 맞아야 된다는 쪽에서는 의견이 수렴은 돼 있어요. 근데 언제 맞냐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없어요. 제조사도 넋놓고 있지 않죠. 이를 겨냥해서 부스터 백신을 어떻게 맞냐, 수정 백신을 개발하고 있죠. 백신에 대한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데이터가 확실하지 않죠. 계속 뭐가 바뀌죠. 장기 투여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이고 이 효과가 언제까지 지속될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죠. 최근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같은 mRNA 계열 백신을 맞은 환자들에서 주로 젊은 남자에서 심근염이 생긴대요. 심근염. 심근이 뭐냐면은 심장에 있는 세포에 염증이 생긴다. 그러면은 일부는 재생하겠지만은 일부는 망가져서 재생을 안 하죠. 보통 심근 같은 경우에는 재생 속도가 느리죠. 근데 이게 전격성이라는 건 정말 빠르게 확 진행했을 때는 당연히 급사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거는. 그러니까 몰랐던 것들이 지금 하나하나씩 막 이런 보고가 있기 때문에 이 백신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그런 이해 득실을 따질 때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근데 현재까지 나타난 거는 득이 실보다 훨씬 크니까 백신을 맞으라고 권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바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득이 실보다 크기 때문에 접종되는 거고 나쁜 점이 발견되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또 부스터 백신 언제 맞냐에 대해서 논의도 있어야 되고 야, 근데 이 부스터 백신이 변이가 훨씬 빨라요. 만약에 변이가 훨씬 빨라진다면은 야, 이것도 어떻게 우리가 또 대응해야 되냐? 그러면 뭐 6개월마다 한 번씩 맞을래? 6개월 한 번 맞으면 얼마나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많이 소모되겠어요. 1년에 한 번 맞냐? 6개월에 한 번 맞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언제까지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자, 이런 고민들과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우리 언제까지 마스크 쓰고 우리 애들 사진을 찍었는데 우리 애들이 전부 다 마스크 쓰고 슬퍼요.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애들이 막 마스크를 벗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혼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도 애들이 있지만은. 아, 어쨌든 이게 사회가, 자, 그런 고민을 해야 되죠. 질병이 사회에 미치는 위해 그 경중과 우리 삶의 그런 질에 대해서 이런 경중을 좀 잘 재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